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지방선거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가 지방선거에는 어떤 파장과 변수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슈 대담에서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과 지방선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5년 만에 정권 교체 성공을 했는데 예. 초박빙의 승부였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일단은 경남 득표율만 보면 58.24%인데 이준석 대표의 목표치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와 경남의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결국 국민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한 그 실망이 크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요구한 것이고 그 정권 교체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 경남을 놓고 보면 우리 경남의 정치 지형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만만치 않죠. 네. 특히 양산, 김해 이쪽으로 보면 대도시 중심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선거를 고비로 해서 경남의 정치 지형도 좀 바뀌지 않겠나. 우리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희망적인 전망을 저는 해봅니다. 네. 예. 아직까지 김해에서는 다른 시군과 비하면 정말 초박빙의 또 그 득표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경상남도 18개 자치단체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7개를 갖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이 당선을 시키고 예.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우리 도민들은 시장,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전폭적인 지지를 민주당에 해줬죠. 네. 그런데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이 우리 경남에서 뭘 했는지 어떻게 보면 경남의 경제도 침체되고 또 청년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추락을 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도민들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선택했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방 권력을 교체를 요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 11월 16일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 그 도지사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권 교체에 일단 전력을 다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이 KBS 뉴스 7을 통해서 이 지사 공식 출마 선언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네. 이번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생각입니다. 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가 많은 도민들을 만났고 또 그 도민들 중에서는 출마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도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이번 경남의 도지사는 정치인 출신보다는 행정가 출신이 돼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제 도의국장이나 간부도 했고 또 합천군수와 또 창원시장을 지내면서 농촌행정, 도시행정을 두루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중앙정치도 경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예. 누구보다 준비된 경제도지사 후보다. 그렇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우리 도지사 선거에서 1차적으로 우리 당의 경선에 참여해서 도민과 우리 당원들의 평가를 네. 한번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남 도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죠. 일자리죠. 예. 우리 경남의 경제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추락했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죠. 예. 그 기업 유치, 투자 유치가 아주 핵심 과제인데 저는 그 과거에 사천의 태양유전이라든지 이 마산의 덴소를 유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분야에서 투자와 기업 유치 전문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 우리 경남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가 1차적인 목표고 두 번째는 우리 경남의 주요한 과제가 안전한 도민 생활.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원하는 건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예를 들면 도민들이 병원에 빨리 가고 싶고 빨리 치료를 받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때 안전한 어떤 치료와 구호를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경남도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장은 말씀하신 이런 현안들이 새 정부의 정책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뭐 윤석열 당선자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만약 협력할 일이 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경남의 지역 현안이 해결되도록 할 것이고 네. 저는 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경남이 중앙정부를 이제 선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창원시장으로 있을 때 기업사랑운동이나 환경수도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선도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경남이 여러 시청면에서 중앙정부를 선도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질문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있는 21대 국회의원이십니다. 예?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아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선거일 직전 30일 전에 의원직을 또 사퇴하게 돼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20대 국회 출마할 때는 우리 의창 구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예. 중도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그때 도지사 출마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21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저는 일단 뭐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언제든지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당내 경선은 그냥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원석 의원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는데요. 선거도 일단 중요하지만 대선 후에 갈라져 있는 민심 또 모으고 지역 현안이 차기 국정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오셔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